대한민국 국보 숭례문. 한편 서양에서 랜드마크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숭례문의 의미도 단순히 관문이 아닌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숭례문을 한국을 홍보하는 엽서 등에 삽입하면서 숭례문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표상 중 하나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숭례문의 성곽이 헐린 것은 그 존재 의미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1907년 숭례문의 좌우 성곽이 헐렸으며 박재순, 이지용, 권중현 등이 고종에게 교통에 방해되므로 철거하자고 건의하여 이루어졌다. 같은 해 10월 요시히토의 방안이 있었는데 이와 연결지어 요시히토의 방안과 맞추어 성벽을 헐었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는 설이다. 숭례문은 양파를 잘리고 도로 한가운데에 고립된 모양새가 되었다. 한편 1907년 8월 대한제국군 시위대가 일제의 해산명령에 반발하면서 벌어진 전투인 남대문 전투에서는 하필 숭례문을 일제가 차지해서 싸우는 바람에 숭례문에서 벌어진 최초의 실전 전투가 일제의 방어전이 된 씁쓸한 일도 있었다. 이로써 숭례문은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고 관광물 랜드마크라는 정체성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제강점기로의 전환과 잘 대응된다. 이후 서울의 관문 기능은 1900년 건립된 남대문역, 1925년 건립된 구서울역이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다만 서울역이 절묘하게도 숭례문을 마주보는 자리에 지어져서 전통적 관문 및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 대신 강화되는 점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 이후에도 숭례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성과 함께 서울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문학을 비롯한 여러 대중매체에 자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어떤 신문 칼럼에서는 숭례문의 신세한탄을 빌어 고립된 숭례문에 대한 측은지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일부에서는 민족 정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1933년에 발표된 남대문 타령은 그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치안방해를 이유로 일제에 의해 금지곡이 되었다. 외국인들에게도 숭례문은 서울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 결핵치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선교사 셔우드홀이 기획한 크리스마스실 도안에서 숭례문과 황공우가 등장하는데 숭례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조선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그림임과 동시에 결핵을 방어하는 성루임을 상징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엽서에서 숭례문은 서울의 상징이었으며 이는 일제에서 만든 엽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사실이지만 일제가 숭례문을 보존한 이유에는 이를 일종의 개선문처럼 여긴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사실상 실권이 일본에 넘어간 대한제국 말부터 일본은 교통을 위해 숭례문도 철거하려고 했지만 숭례문이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지나온 성문이라는 이유로 보존될 수 있었다. 1904년부터 1908년까지 일본군의 조선주둔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교통장애를 이유로 숭례문 제거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한성신보 사장 겸 일본인 거류민단장이었던 나카이 기타로가 숭례문은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으로 입성한 문입니다. 조선 출병 당시 건축물은 숭례문 외에 몇 남지 않았는데 파괴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라고 설득했고 이에 하세가와가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오타 히데하루의 논문 근대한 일 양국의 성곽 인식과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 정책에 실려 있다. 다시 말해 일제는 숭례문을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한양 점령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여겼으며 훗날 경술국치와 함께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면서 오랜 대륙 진출의 꿈을 이뤄낸 자신들의 역사를 빛내는 시초의 건축물로 취급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숭례문이 국보 제1호로 지정된 이유도 이 이유가 크다. 같은 이유로 고니시 유키나가가 통과한 흥인지문 역시 철거가 취소되었다. 숭례문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문인데다 서울의 역사에 맞먹는 시간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속성으로 인해 시간이 쌓임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억과 복합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35년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도 당시 일제 및 총독부는 숭례문을 일제치하 조선의 긍정적 상징으로서 여겼다면 광복을 기다리는 어떤 한국인들은 숭례문을 나라를 잃은 민중을 대변하거나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대상으로 여겼다. 당시 일방적 갑이었던 일본 측의 역사적 고려는 숭례문을 보존하는 선택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일제가 물러나면서 숭례문이 보존되었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는 문화재 보존에 기여한 셈이다. 다만 가토 기요마사는 불국사를 태워먹었다. 해방 이후 6.25 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에 의해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화가 걸리는 수모를 겪기도 했으며 서울을 뒤덮은 융단 폭격에도 숭례문은 살아남았다. 비록 건물의 일부가 피탄되어 무너졌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 않아 전후에 복구할 수 있었다. 1961년 1963년 전면적인 해체 수리가 진행되었다. 방화 사건 직전의 숭례문은 이때의 모습을 따른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화재 중 하나이니만큼 최고의 장인들을 동원해 심혈을 기울여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용마루가 짧아지는 등 몇 가지 변형이 있었다.
수리 이전 숭례문은 용마루를 길게 하기 위해 목구조상의 추녀와 추녀마루가 일치하지 않았으나 수리 과정에서 둘을 맞추면서 용마루가 짧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부분은 2008-2013 복구 공사 당시 옛 사진과 도면을 참고해 수정되었다. 한편 단청은 이후 잦은 변경이 있었으나 이때의 단청이 가장 고증에 충실하여 1963년의 단청을 기준으로 복원되었다. 당시 제작된 수리보고서인 서울 남대문 수리보고서는 2013년 물루복구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숭례문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국보 1호로 지정되었고 그 이름이 주는 상징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인식되었고 대외적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이는 1934년 일본이 보물 1호를 숭례문으로 지정한 데에서 비롯된 거라 논란이 이전부터 거셌다. 이 역시 숭례문이 국보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대표적인 논란이 된 것이지 사실 숭례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에 한국 문화재 목록의 역사적 맥락, 행정관리 등 문화재계 전체에 대한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해당 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것은 1996년 광복 50주년 기념 차원에서 정부가 역사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위원회를 연 것이다. 이때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503건의 문화재에 대한 전체 재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국보 1호 변경 논란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숭례문보다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국보 1호로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해당 주장 측에서는 석굴암, 불국사, 훈민정음 등을 예로 들었다. 이때 당국에서는 국보 1호 등 지정번호는 가치순이 아닌 지정순서라며 실제 교체는 이뤄지지 않고 서울 남대문을 서울 숭례문으로 이름이 교체되는 데에 그쳤다. 이후 2005년에 같은 논란이 일어났으나 국민 여론으로 무마되었다. 이 논란은 방화사건, 부실 복구 논란 직후 재점화되었는데 결국 문화재청 측에서는 2021년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하였다.